안녕하세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도종환님의 해인으로 가는 길 2부를 전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봄 향기 가득한 감성으로 정성스러운 신앙송의 요리를 한번 만들어 나갈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얼마 전에 저희는 칡 효소를 담느라고 아주 부산을 떨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칡은 끓여서 차로 마시거나 칡즙을 내려서 먹거나 했는데요. 아니면 또 술로 칡주를 담궈서 먹어는 봤지만요. 이렇게 효소로 담궈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살짝 며칠 지난 칡효소에 물을 타서 좀 마셔봤는데요. 정말 짙은 칡향이 제 입안에서 쫙 퍼지는데 저를 그냥 깊은 산속으로 손잡고 데려가는 것만 같더라고요. 설탕이 좀 남기도 해서 요즘 아카시아가 지천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아카시아 꽃을 따다가 효소를 담가봤습니다. 칡향이 우직하고 남성스럽다면 아카시아는 너무 곱고 어여쁜 아가씨들의 향기 같아요. 누군가가 또 아카시아 튀김이 맛있다고 해서 좀 더 얻을 요량으로 어제 갔던 장소로 오늘 또 다녀왔는데요. 어느새 벌꿀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니까 군사지역이라고 출입 금지란 편말이 있어서 그냥 그 근처에서 아카시아 꽃을 땄는데요. 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자니까 왠지 우리한테 막 뭐라고 말하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렇게 벌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꽃을 따왔는데요. 밤이 되니까 제 손끝에 묻어있던 향기는 다 사라졌지만 아직 제 마음의 방 한 구석에는 아카시아 향들로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왜 아카시아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가시아. 네, 가시가 제법 많더라고요. 제 유머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이 향기를 듬뿍 담아서 낭송해 드릴 시는요, 공복입니다. 배고프세요? 네, 육신의 배고픔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지만요. 여러분의 영혼의 시장기는 제가 좀 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 음악으로는요. 많이들 아시는 곡일 거예요. 철새는 날아가고 엘칸토 파사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위층에서 피아노 소리가 천천히 내려온다. 한두 마디씩 내려와 내 몸 위에서 통통통 걸어 다니다. 몸속으로 쏙 들어온다. 들어와 빈 몸속에서도 맑은 소리를 내는 걸 보니 내 안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많이 빠져나갔나 보다. 목련잎 위에 내리는 빗소리들도 차분차분 피아노 소리의 뒤를 따라 들어오고 건너숲 뻐꾸기 소리도 들어와 한가롭게 떠다니다 가라앉는 가득한 이 공복. 비가 내리다 그치다 하는 아무도 없는 평일 한낮에 네. 제가 잠깐 도종환님에 관해 소개를 해드리고 지나갈까 합니다. 도종환님은 주로 서정적이고 담백한 글 속에 진솔한 삶을 녹여내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교사의 길과 시인의 길을 함께 걸어오던 중에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이 되고 또 투옥도 되셨었는데요. 이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시, 옥중시들이 수록된 지금 비록 너희 곁을 떠나지만과 당신은 누구십니까? 와 같은 시집도 있지만요. 무엇보다 이분에 대해 많이 알려지게 된 건 아무래도 1986년 사별한 아내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보여준 접시꽃 당신이란 시집이 아닌가 싶어요. 이때 엄청난 독자들의 호응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죠. 이후에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고요. 2017년에는 제7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취임하시기도 하셨답니다. 이분의 글을 읽다 보면 참 영혼이 맑고 순수하셔서 왠지 정치와는 선긋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부디 그분의 글과 내면의 언어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시기를 독자의 한 사람으로 바라여 볼 뿐입니다. 네, 두 번째로 감상하실 시는요, 밀물입니다. 그리고 배경 음악으로는요,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순투성이의 날들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 내 삶은 심심하였으리.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내 젊은 날은 개울 옆을 지날 때처럼 밋밋하였으리. 무료하였으리. 갯바닥 다 드러나도록 모조리 빼앗기고 나면 안간힘 다해 당기고 끌어와 다시 출렁이게 하는 날들이 없었다면 내 영혼은 늪처럼 서서히 부패해 갔으리. 고마운 모순의 날들이여, 싸움과 번뇌의 시간이여. 네, 시인이 충북 보은군에 있는 산속 생활이 3년 정도 되었을 무렵에 이 해인으로 가는 길이란 이 시집을 집필한 것으로 본다면요. 그대 언제 이 숲에 오시렵니까? 라는 에세이는 한 5년 정도 되셨을 때 내놓은 산문집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서로 내용이 연관성을 많이 품고 있어서 제가 간간히 그분 에세이 중에 나오는 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작가의 말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그대 혹시 사막에 계시지 않는지요? 한 손에 경전을 들고 일사불란하게 지도자를 따라가면서도 불안함을 떨칠 수 없어 다른 손에 무기를 숨겨둔 채 살고 있진 않은지요. 지켜야 할 수많은 계율이 있고 도처에 원수가 숨어 있으며 경쟁과 싸움을 피할 수 없어서 불안하다면 그대는 사막에 있는 것입니다. 숲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대 언제
이 숲에 오시렵니까? 청한한 공간이며 영성의 시간이기도 한 이 숲에 그대가 오신다면 소나무 다탁에 맑은 차 한 잔 우려내어 그대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겨울 바람 속에서 그대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겨울 숲에서 도종환. 네, 그럼 청한한, 그러니까 그분의 맑고 편안한 공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세 번째 감상하실 시입니다. 제목은 저녁 노을, 배경 음악으로는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OST이기도 한데요. 시간을 넘어서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당신도 저물고 있습니까? 산마루에 허리를 기대고 앉아 저녁 해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는 동안 뿜어져 나오는 해의 입김이 선홍빛 노을로 번져가는 광활한 하늘을 봅니다. 당신도 물들고 있습니까? 저를 물들이고 고생대의 단층 같은 구름의 물결을 물들이고 가을산을 물들이고 느티나무 잎을 물들이는 게 저무는 해의 손길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구름의 얼굴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노을처럼 나는 내 시가 당신의 얼굴 한쪽을 물들이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내 노래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당신을 물들이고 사라지는 저녁 노을이기를, 내 눈빛이 한 번만 더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저녁 종소리이길 소망했습니다. 시가 끝나면 곧 어둠이 밀려오고 그러면 그 시는 내 최후의 시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내 시집은 그때마다 당신을 향한 최후의 시집이 될지 모른다는 예감에 떨었습니다. 최후를 생각하는 동안 해는 서산을 넘어가고 한 세기는 저물고 세상을 다 태울 것 같던 열정도 제가 되고 구름 그림자만 저무는 육신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저물고 있습니까? 쓰러져가는 몸이 빚어내는 선연한 열망, 동살보다 더 찬란한 빛을 뿌리며 최후의 우리도 그렇게 저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무는 시간이 마지막까지 빛나는 시간이기를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하늘 위에 마지막 순간까지 맨몸으로 찬연하기를.
네,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지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라는 소제목 아래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너무 발버둥 치며 살아왔습니다. 너무 긴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비굴하지 않게 살아야 하지만 너무 지지 않으려고만 하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제 피부치한테도 지지 않으려고 하며 삽니다. 지면 좀 어떻습니까? 사람 사는 일이 이겼다 졌다 하면서 사는 건데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강박에서 나를 풀어주고 싶습니다. 네, 이것이 저의 고백이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네 번째로 감상하실 시는요, 슬픔에게입니다. 배경 음악으로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 천밀밀의 OST죠. 등려군이 부른 월량 대표 아적심입니다. 뜻은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해 주죠. 네, 감상하시겠습니다. 슬픔이여, 오늘은 가만히 있어라. 머리칼을 풀어 헤치고 땅을 치며 울던 대숲도 오늘은 무건으로 있지 않느냐. 탄식이여, 너의 깊은 속으로 한 발만 더 내려가 깃발을 내리고 있어라. 오늘은 나는 내게 기약 없는 인내를 구하려는 게 아니다. 더 깊고 캄캄한 곳에서 삭고 사가 다른 빛깔 다른 맛이 된 슬픔을 기다리는 것이다.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
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네. 뒷부분에 제가 등려군의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삽입해 봤습니다. 듣는 동안 그 여명과 장만옥의 그 순수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과 이별의 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가슴 한쪽이 참 많이 아려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마지막 전자 대리점 그 앞에서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의 그 엔딩 장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죠. 10년을 이어온 만남과 이별, 그리고 재회. 매일 눈을 떴을 때 너를 보고 싶다는 그 말. 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사랑의 감정 그대로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시는요. 제목이 청년, 배경 음악으로는요. 노팅힐의 OST죠. She, 그녀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이 그때 우리를 불태우지 않았다면 예기치 않은 산불이 우리를 태우고 갔으리. 착한 열정으로 우리가 넘치지 않았다면 이름도 모르는 파도가 우리를 휩쓸고 갔으리. 가난했지만 민망할 정도로 가난하여 겨울 바람도 우리의 냉기를 비켜갔지만 때묻지 않은 마음 우리를 가득 채우지 않았다면 어지러운 바람 이 골짜기 끝없이 몰아쳤으리. 네, 도종환님의 수필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요. 이 깊은 밤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고 깊은 잠 속으로 평안히 접어들어 가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알맞게 익기만을 기다리는 빵이었습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구워지기만을 기다리는 가마속의 그릇이었습니다. 알맞고 적당한 온도에 길들여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븐 같은 공간, 가마 같은 세상에 갇힌 지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산산조각 깨어지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버림받는 날도 있어야 합니다. 수없이 깨지지 않고 망치에 얻어맞아 버려지지 않고 어떻게
품격 있는 그릇이 된단 말입니까? 접시 하나도 한계 온도까지 갔다 오고 나서야 온전한 그릇이 됩니다. 나는 거기까지 갔을까요? 도전하는 마음을 슬그머니 버리고 살아온 건 아닌지요. 적당히 얻은 뒤부터는 나를 방어하는 일에만 길들여진 건 아닌지요. 처음 가졌던 마음을 숨겨 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배고프고 막막하던 때 내가 했던 약속을 버린 건 아닌지요.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려고만 하고 그럴듯하게 변명하는 기술만 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정직하고 순수했던 눈빛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한 행복의 품에 갇혀 길들여지면서 그것들을 잃어가고 있다면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했던 곳이 그 의자, 그 안방이 아니었다면 털고 일어서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제 목청의 가장 높은 소리를 넘어서지 않고 어떻게 득음할 수 있습니까? 소리의 끝을 넘어가고파 피 터지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생애 몇 번, 아니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목소리가 폭포를 넘어가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안전선 밖에만 서 있었습니다. 너무 정해진 선 안으로만 걸어왔습니다. 그 안온함에 길들여진 채 안심하던 내 발걸음, 그 안도하는 표정과 웃음을 버리는 날이 하루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사무치는 음악, 꽁꽁 언 별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한 번쯤은 정해진 선 밖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도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청아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